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행평가를 보려고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행평가를 못 보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행평가는 저희 28일부터 기말고사 시작하잖아요. 화요일부터 월요일날 27일 월요일날 제가 원래 수업이 12반하고 11반 수업이 있고요. 이제 9반과 10반이 있는데 9반과 10반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해서 9반부터 12반까지 7월 27일 날 수행평가를 다시 보는 것으로 이렇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12반은 1교시, 다음에 9반은 2교시, 10반은 6교시, 11반은 7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5강 2점짜리 문제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3점짜리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우리나라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먼저 이거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바람이 강하게 불죠? 겨울철이 강하게 불죠? 그래서 이렇게 등압선을 보게 되면 등압선이 촘촘한 가와 중에 어느 게 더 촘촘하죠? 등압선이 나 쪽이 촘촘하죠. 즉 나 쪽이 바람이 세게 불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시베리아 쪽, 우리나라 북서쪽에 고기압이 발달해 있다, 이런 것들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가 여름, 나가 겨울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 여름철, 가는 여름철 맞고요. 니은, 나에서 우리나라에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이거 말하는 거죠. 정체성 고기압이니까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 말하는 거고요. 디귿, 서울 지역의 풍속은 가가 나보다 강하다. 이거 이제 등압선의 간격을 보는 거죠. 자,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 근처에 두 칸만 놓고 볼게요. 자, 여기 가로로 예를 들어서 가로로 이 정도 몇 칸이 넘어가나요? 나가 훨씬 더 많은 선이 들어가 있죠. 즉 나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틀렸죠.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그림 가와 나는 지상의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이게 안으로 들어가죠. 얘는 밖으로 나가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A가 저기압이죠. B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북반구의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니까 북반구의 저기압이 맞죠. 그다음 B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틀렸죠. 그러면 나는 남반구의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가, 나 모두 북반구라고 했죠. 가만 북반구고 나는 남반구의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A는 저기압, B는 고기압이다, 맞죠? 이 화살표가 안으로 가냐 밖으로 가냐 이거로 하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지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상에서 고기압은 불어나가고 저기압은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상공에 구름이 존재할 가능성은, 상공에 구름이 존재한다, 이 말은 상승 기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수렴에서, 지상에서 수렴해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니까 A가 당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에 발달한 온대 저기압을 나는 ABC 지역에서 풍향과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온대 저기압이니까 온난 전선 전면과 후면, 다음에 한랭 전면 후면,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지역은 지금 북서풍이 불겠죠. 이 북서풍이니까 여기선 북서쪽 쪽에 있는 건 기역이죠. 북과 서에 있으니까
다음에 풍속도 가장 기니까 풍속이 빠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니은 풍속은 C 지역의 B 지역보다 강하다. 그럼 연결을 먼저 하면 되겠네요. 지금 기역은 북서풍이니까 A죠. 다음에 B는 남서풍이니까 니은. 다음에 디귿은 남동풍이니까 C가 되겠죠. 연결할 수 있겠죠. 순서대로 A, B, C가 될 겁니다. A 지역의 바람은 기역이 남았고요. 니은 풍속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강하다. C 지역이 이만큼 길이가 얼마 정도죠? 하나가 얼마? 하나가 2.5네요. 2.5, 5, 7.5, 10이니까 지금 여기는 7.5네요. 세 칸이니까 디귿은 약 추속 7.5m 정도. 니은은 두 칸이죠. 약 추속 5m 정도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빠르냐면 디귿이 빨라요. 그럼 디귿에 해당되는 건 C죠. 즉 풍속은 C 지역이 B보다 강하다. 맞죠? 디귿 기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자, B는 아직 한랭 통과 전이고요. A는 통과 후죠. 그렇기 때문에 한랭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하강한다 그랬으니까 A가 더 기온이 낮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 가나다는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주변 지상 일기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순서대로니까 지금 온대저기압들이 나타나죠. 자, 온대저기압이 나타나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편서풍에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순서는 먼저 가나다 순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가가 나보다 나중이겠죠. 그래서 가나다 순서 틀렸고요. 니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저기압은 열대 해상에서 발달하였다. 자, 온대 저기압은 열대 해상이 아니라 열대 저기압이 열대 해상이고요. 온대 저기압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정체 전선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도가 있겠죠. 차가운 바람이 약 한 대에서 나타난다. 중위도에서 조금 위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 해상은 온대 저기압이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디귿이죠. 제주도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화했다. 자, 제주도의 풍향을 보게 되면 먼저 다에서 보게 되면 남동풍이 불겠죠.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주도는 중간에 있는 위치니까 남동풍, 남서풍, 다음에 북서풍 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화살표로 그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은 변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회색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선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A는 한랭, B는 온난이죠. 그러니까 한랭이 두껍죠. 맞고요. 니은 전선의 이동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 이동 속도는 한랭이 더 빠르죠. 그래서 A가 더 빠르죠. 틀렸고요. 디귿 지표 부근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A를 보게 되면요. 지금 회색 전선인데 무슨 회색이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온난형이 되겠네요. 온난형 회색인데 지금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따뜻한 공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가장 찬 공기가 되죠.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가장 찬 공기, 이게 덜 찬 공기.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 B는 가장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B의 온도가 더 낮겠죠. A가 더 높겠죠. 자,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온난형 폐색전선인데 온난형이니까 이 공기가 가장 무거운 공기, 가장 찬 공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왼쪽이 두 번째로,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이제 가장 위에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봄과 초여름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여름이라고 했고요. 여기 장마전선이 있죠. 보이시죠?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보이니까 이게 초여름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봄에 장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가 초여름, 나가 봄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
그래서 초여름 봄 맞고요. 니은 가에서 전선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한다. 가에서 전선 남쪽에 고기압. 자, 이거 이동성 고기압이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얘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애죠. 이동성 고기압 아니죠. 디귿 나에서 우리나라의 날씨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 나에서 우리나라는 정체성 고기압이 아니라 여기도 좀 고기압이 하나 있잖아. 지금 이쪽 이쪽에 영향이 있다. 지금 같아서 이제 기압과 기압 사이면 사실 저기압이 아니라도 저기압과 같은 흐린 날씨가 나타납니다. 기압 가장자리에서 고기압의 가장자리 같은 경우 흐린 날씨가 나타나고 이제 강수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다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에 껴있죠. 7번 그러면 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서울 지역의 기압과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뭐 딱 봐도 전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지금 위에 있는 굵은 선, 진한 선이 기압이고요. 흐린 선이 기온이 되는데 12시랑 24시 표시되어 있으니까 먼저 12시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기압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12시에 대략 뭐가 지나갔다 볼 수 있냐면 그렇죠? 뭐죠? 온난전선이죠. 다음 24시는 기압이 올라가고 기온이 떨어지죠. 한랭전선이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시경에 한랭전선이 통과했다? 틀렸죠. 온난이었죠. 자정 직후에는 날씨가 맑아졌다. 자, 자정 24시 직후에는 한랭이 통과하고 나면 강수구역이 어디였죠? 한랭의 후면이었죠. 즉 강수의 영향을 받겠죠. 날씨가 맑아진 게 아니라 흐려지고 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죠. 맑아졌다는 온난이 통과하고는 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디귿 12시에서 24시에는 남서풍이 불었다. 그렇죠. 온난 후면 한랭 전면이니까 남서풍이 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종류가 서로 다른 저기압이다. 자, A가 지금 보게 되면 촘촘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열대 저기압 태풍이 되겠죠. 다음에 B가 전형적인 온대 저기압인데 이제 회색 전선이 나타난 좀 이제 소멸이 가까워지고 있는 온대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는 적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 A는 적도 해상에서 착각하기 쉽죠. 적도 해상에선 발생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적도 부근에서는 지구 자전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그림 가나다는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3일 간격으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몇 년 전에 있었죠. 태풍이 두 개가 뭐 이렇게 같이 오면서 서로 밀어내서 우리나라에 영향 안 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3일 간격이니까 지금 가나다 순서로 진행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풍속은 B가 A보다 강하다. 이건 뭘 보는 거냐면 등압선 다음에 중심 기압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A는 A랑 B 중에 누가 더 촘촘한가요? A랑 B. 여기서 봐야 되겠네. A랑 태풍으로 AB가 아니라 지역으로 AB를 나타낸 거네요. 자, A보다 B가 훨씬 촘촘하죠. 그러니까 풍속은 B가 더 강하다가 맞습니다. 니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자, 시계 방향을 따 서울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요 서울 지역에 지금 위에 먼저 올라온 태풍의 영향을 보게 되면 위험반원에 들어가게 되죠. 진행 방향 오른쪽에 위치를 하니까 위험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티귿 다에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다에서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지금 공기가 수렴하는 곳이니까 우리나라가 더 동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태풍을 하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왼쪽으로 하는 화살표가 되겠죠. 그러면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죠. 서풍이 아니라 이제 동풍이 맞다.
컴퓨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넘어가네. 아이고, 약 10번.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이게 렉을 먹으면서 막 넘어가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지금 휠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건데 아직도. 자, 10번 문제는 그림 가는 태풍의 단면 나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기압과 풍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와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하면 먼저 가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지상에서는 수렴하고 이 상층에서는 발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나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쓱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풍속이 되죠. A가 풍속이 되고요. 쭉 내려가서 가운데가 낮다. 여기 이제 기압이 되겠죠. B가 기압. 뭐 이 정도 알고 하면 아마 태풍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죠. 기억. 가에서 지표본의 공기는 중심을 향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한다. 자, 우리 북반구에서 뭐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이었죠. 근데 여기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나에서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 맞죠? 디귿 태풍의 눈에서 풍속은 최대이고 기압은 최소이다. 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태풍의 눈에서 풍속은 최대가 아니라 태풍의 눈 바로 바깥쪽 부분이 되겠고요. 기압은 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 가나는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와 적의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는 종류가 다른 저기압이다. 자, 발생 지역의 위도는 A가 B보다 낮다. 그쵸? A가 태풍이니까 이거 태풍 마크죠? A. 다음에 이제 적도 지방 적도 부근 아니라도 이제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니까 발생 위도는 A가 더 낮은 게 맞죠. 니은 저기압 중심의 풍속은 A가 B보다 강하다. 태풍이 당연히 강하죠. 등압선 간격을 보세요. A가 강하죠. 디귿 최상부 온도의 구름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최상부 구름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인데 그건 이거 지금 뭐 보고 하는 거냐면 색깔 보고 하라는 거예요. 밝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 어두운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온대 저기압은 그렇게 높이가 영향 안 미치지만 태풍 같은 경우는 거의 성층권 바로 아래가 대륙권 계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10km, 11k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온도는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높다는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한 바는 뭐 색깔로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밝은 색이 더 온도가 저기 영상에서 온도가 더 낮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AB의 경로를 1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두 가지 나와있죠. 여기 보게 되면 제주도인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애는 B죠. B가 통과할 때 태풍은 제주도는 위험 발원에 위치했고요. A 경로일 때는 안전 발원에 위치했죠. 자, 그래서 A가 통과할 때 제주 지역의 바람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죠. 반시계 방향. 자, 이 방향을 못 찾겠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기준으로 화살표를 그으세요. 태풍 방향으로 경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화살표가. 니은 평균 이동 속도는 AB 위도 30, 40, 30, 40 북위 사이가 20, 30보다 빨랐다. 요 칸을 보는 거죠.
칸의 간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요 위에 30 이상에서는 많이 시가죠. 즉 이동속도가 30도 이상에선 빨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가 부산 지역은 태풍 B의 위험 반원에 위치했다. B가 점선이죠. 자, B가 점선이니까 요때 여기가 지금 부산이 되겠죠.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위험 반원에 위치했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자, 13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이동 경로를 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A에서 D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A, B는 P로부터 같은 거리 위치한 점이다. 즉 이게 태풍이었으니까 A가 안전반원, B가 위험반원이겠죠. 뭐 그거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에 기단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네 가지. 자, 기억. 태풍이 P를 지날 때, 자, 어디 풍속이 더 강하죠? 위험반원이 더 강하죠. 그러면 B의 풍속이 더 강했다. 근데 A가 강하다 했으니까 틀렸죠. DM. 태풍은 우리나라를 상륙한 후 기압이 하강하였을 것이다. 자, 착각하기 쉬운데 상륙한 후 기압이 하강하면 태풍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 X는 뭐냐면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X. 즉 여기까지 가서 이제 뭐 온대 저기압으로 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압이 하강하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강해졌으면 더 같겠죠. 그게 아니라 약해지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디귿.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기단은 C이다. 자, 그쵸? 여름철이니까 태풍 이동 경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단은 C이다. 여기서는 뭐 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여름철이니까. 가끔 가다가 뭐 보면 아닌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4번.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악기 이상을 다는 지구 다는 안 내려올까요? 다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태풍 가와 같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태풍 가와 같은 피해, 강풍 맞는 말이죠. 니은 만조 시기와 나의 현상이 겹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2003년도였나? 우리나라에 기록된 그 강했던 태풍 중에 매미라고 있었어요. 매미 때 부산 지역이 요 만조 그 밀물대랑 겹치면서, 자, 밀물이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요.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폭풍 해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태풍 같은 경우 지나가면 요 그 중심 기압이 낮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만조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육지로 넘어와서 부산 지역에 좀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2003년도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디귿. 나를 일으킨 현상 폭풍 해일은 상호작용 니은에 해당된다. 니은은 직권과 기권이죠? 아니죠. 태풍은 수권과 기권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면 해일이니까 수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 기억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 가나는 어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뇌우랑 토네이도가 나와있죠.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쵸? 자, 우리나라는 토네이도 거의 일어나지 않죠.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미국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 막 중심 풍속이 초속 막 200m 막 이런 강한 바람이 있죠.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죠. 가와나 모두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이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 뭐야 상승기류였었죠, 그렇죠?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맞고요. 디귿.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에 발생한다. 자, 이거 둘 다 불안정하게 상승이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에 많이 일어나죠. 뭐 늦봄 이런 데부터 뭐
초가을까지 일어난다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겨울철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 가나는 1991년서부터 2000년과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연평균 황사 발생 일수를 등치선으로 나타내. 등치선은 뭐냐? 같은 그 치수, 수치, 같은 수치를 연결한 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평균 황사 일수는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많다. 숫자 써 있는 거 보면 되겠죠. 어디가 많죠? 2001년부터가 많죠. 여기는 지금 뭐 최대 막 7 정도인데 여기는 11, 뭐 10 많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이 황사가 더 많았죠. 평균적으로. 니은 황사 발생 일수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많다. 자, 여기 서해안 쪽이 7, 동해안이 4. 서해안이 11, 동해안이 9. 어쨌든 서해안 쪽이 더 많았죠. 맞고요. 디귿. 중부 내륙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황사 발생일수가 감소할 것이다. 자, 이 황사는 사막화 때문에 더 증가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 가는 기단이 변질되는 과정을 나는 우리나라 겨울철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는 기단이 발원지보다 고위도로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차가운 육지에 따뜻한 바다, 따뜻한 육지니까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저위도로 이동할 때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딱 이해가 가죠. 나일 때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을 것이다. 맞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 해안선. 그럼 이거 시베리아 기단이 가 과정에 변질되면 나 같은 구름을 만들 수 있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 가나는 저기압이 나타날 때 위성 영상을 타는 뇌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이제 온대 저기압과 그걸 나타낸 거죠. 이건 가는 열대 저기압이죠. 둥글게 원형으로. 그럼 나가 온대 저기압이 될 것이고, 다가 이제 뇌호. 그러면 A와 B를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전선이겠죠? 전선. 이게 한랭 쪽이 되고 이게 이제 저기압 중심이 돼서 한랭 다음에 온난이 이렇게 되겠죠. 가해사 태풍의 눈은 주변보다 구름이 두껍게 발달한다. 자, 여기 눈 보게 되면 구름이 발달을 잘 안하죠. 하강기류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다가 발생할 가능성은 B 지역보다 A 지역이 높다. 자, 뇌호가 지금 뇌호잖아요. 뇌호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니까 강한 상승 기류는 여기 한랭전선 쪽이 되겠죠. 한랭전선 쪽이 더 높다. 맞고요. 디귿. 다의 규모는 가와 나보다 작다. 그쵸? 자, 이거 뇌호는 지금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온대저기압은 뭐 훨씬 더 넓은 지역, 태풍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의 규모가 짧죠. 이게 규모가 작다는 뭐냐면 공간적인 규모도 그렇고요, 시간적인 규모도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막 뭐 수일 뭐 만들어지고 이동까지 하는 데까지 뭐 한 2주 막 이렇게 걸리고 온대저기압도 막 1, 2주 걸리는데 뇌호는 수시간이기 때문에 범위로, 그러니까 공간 규모도 작고 시간 규모도 다가 제일 작습니다. 자, 19번. 그림 가나다는 악기상에 의한 피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폭설, 강풍, 해일이 나와 있죠. 자, 기억. 가는 시설물 파괴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니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 경우 나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바람 강하게 부는 거, 그 한파라고 부르죠. 우리 겨울철에 나가 발생할 수 있죠. D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는 다의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강풍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할 수 있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요 파도가 높아지니까 저지대로 이제 뭐 제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넘어올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모두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은 기상현상과 관련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새벽에 중부지방에서 내린 비가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모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건물이 침수되었고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도 이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란원이 한 곳에 정체해 있을 때 기역,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맞는 내용이죠. 정란운 그러니까 먹구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직으로 수직적으로 발달한 두꺼운 구름, 비구름. 니은과 동반에 나타날 수 있는 낙뢰는 여기 천둥, 번개 있죠, 그렇죠? 번개, 천둥 번개로 인해서 감전이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데 피뢰침 같은 게 달려 있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데도 다 이 피뢰침이 있죠. 티귿, 기역과 니은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집중호우, 정란호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기류, 천둥 번개도 강한 상승기류와 함께하죠. 그때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모두 문제풀이 들으시나 고생들 많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27일 날 1교시엔 12반, 2교시에 9반, 6교시에 10반, 7교시에 11반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학교에서 본 것처럼 범위는 똑같은 범위로 수행평가를 하니까 모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